자, 94페이지에 문자식 A 스텝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기온이 X도씨인 공기에서 전달되는 소리의 속도는 몇 초 331 더하기 0.6 X다라는 거네요. 그쵸? 요거랑 요거래요. 기온이 20도씨일 때와 마이너스 10도씨일 때의 소리의 속도는 1초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기는지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 1참수 배운 내용과 똑같다라는 똑같다라는 게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기온을 X라고 하고, 소리의 속도를 Y라고 한다면, 관계식이 Y는 330 마이너스 0.6X를 먼저 쓸까요? 0.6X 더하기 331이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뭐야? 얘가 그래프의 기울기인 거고 얘가 그래프의 y절편 되는 거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얘는 좀 그래프가 비율이 안 맞긴 하지만 여러분 0.6x면 여기가 331일 때 그래프의 기울기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어. 자, 그러면 알고 싶은 건 기온이 20도일 때와 마이너스 10도씨일 때거든. 기온이 20도일 때는 X값이 20일 때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기온이 10도일 때라는 건 X값이 10도가 아니고 영하 10도일 때. 이때의 Y좌표값, 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함수를 fx요라고 한다면 얘가 f20인 거예요. 331 더하기 0.6 곱하기 20이 될 거고 x좌표값이 마이너스 10일 때의 y좌표값. 그치? 여기가 f 마이너스 10인 거죠. 요거의 y좌표값이 f 마이너스 10은 331 더하기 0.6 곱하기 마이너스 10 나오면 되겠네요. 둘의 차이를 구해달라는 건 이거의 y좌표값과 이거의 y좌표값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인 거죠. 그쵸? 그러면 얘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알겠나요? 우리는 331 더하기 0.6 곱하기 20에서 331 더하기 0.6 곱하기 마이너스 10을 빼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분배가 되면서 331 마이너스 331이 없어지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0.6 곱하기 20에서 0.6 곱하기 마이너스 10만큼을 빼는 게 되는 거네. 그럼 차이는 몇이에요, 여러분? 6 나와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0.6이 20개 있는 거에서 0.6 10개만큼을, 아니지, 6이 아니구나. 0.6 10개만큼을 빼는 거니까 얘는 0.6 곱하기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되니까 18 나와야겠네요. 괜찮죠? 10도 될 때마다 속력이 6m per second씩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온도가 10도가 높아질 때마다. 1차 함수랑 똑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면 우리는 1차 함수 잘하고 있는 거고 1차 방정식도 잘하고 있는 거. 알겠죠? 자, 2번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값 나왔을 때 x가 1보다 큰 값일 때 x가 1초가인 경우에 자, 이때의 절대값 x는 당연히 x일 거고요. 1-x는 그럼 어떻게 되죠? 절대값 1-x는 x가 예를 들어서 5다, x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절대값 안에 있는 1-x가 음수가 돼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죠?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죠, 여러분? 마이너스 1 플러스 x로 식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은 어때요? x가 1보다 큰 경우에 2x 마이너스 1, 절대값 2x 마이너스 1은 그냥 2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식을 풀어보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x 더하기
2x 마이너스 1 될 테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없어지면 2x입니다. 나오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3번, 4번 문제 풀어보세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자, m이 짝수면 얘는 무조건 1이 되는 거고 a 더하기 b가 될 거고 n이 홀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데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a 마이너스 b 되니까 2a 끝나고요.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x 대 y가 몇 대 몇이죠? 3대 2인 거죠, 지금? 그치? 그러면 x는 3k, y는 2k로 놓고 대입을 해야 속이 편할 거예요. 5k분의 3k. 근데 그래 계속 하자. x는 3k, y는 2k니까 k분의 2k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4k제곱분의 4k제곱. 5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7 더하기 2 하면 5분의 17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요거 하면서 선생님이 그 전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보시면 여기는 몇 K분의 몇 K, 여기에서도 몇 K분의 몇 K, 여기에서는 몇 K제곱 빼기 몇 K제곱분의 몇 K제곱이니까 차수가 뭐 K분의 뭐 K 해서 KK 약분될 거야. 여기서도 KK 약분될 거고 여기서도 어쩌고 K제곱 빼기 저쩌고 K제곱 저쩌고 K제곱 분의 어쩌고 K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K제곱 똑같이 약분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걸 생각하고 난다면 얘가 아니고 5분의 3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5분의 4예요로 계산을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약분이 되는 게 보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숫자만 써서 계산을 하셔도 될 겁니다. 수직선 위에 3에 대응하는 점 A가 있고요. 이 수직선 위에서 M을 잡고 A에 대하여 M과 대칭인 점을 N이라고 합니다. 0이고 여기가 3인데 A고요. 수직선 어딘가에 뭐 그냥 보이는데 여기 M이라고 찍을게요. 그러면 A에 대해서 M과 대칭인 점. A에 대해서 M과 대칭. 그러면 M이 어떻게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가 길이가 똑같게 와서 여기를 N이라고 잡아주세요. 나와야겠네. 자, M에 대응하는 숫자를 X라고 할 때요. N에 대응하는 수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N에 대응하는 숫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얘를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달래.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우리는 n에 대응하는 숫자를 y예요 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x와 y의 합을 반띵해준 값이 3이에요 만들 수 있어야겠지. 그치? 우리 이거 1차 함수할 때도 했었어요. 수직선상에서, 그러니까 그 x축, y축이 이렇게 나와 있는 좌표평면상에서도 뭐 선이 이렇게 있고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이 점을 구할 때 A가 x1, y1이에요. B가 x2, y2예요. 중점 M이라고 하면 얘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입니다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지금 똑같은 작업이네요. 그쵸? 끝에 거, 그러니까 양 끝에 더하고 반띵을 해주면 그게 딱 중간에 있는 3이 나온다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n에 대응하는 수 y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주세요니까 x 플러스 y는 6 해준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입니다가 나와줘야겠네요. 이게 n에 대응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에요 라고 나와줘요. 괜찮나요, 여러분?
혼자 풀면 풀 수 있을까요? 태윤아? 혼자 풀면 풀 수 있을까요? 희선이 혼자 풀면 풀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싫은가요? 자, 6번, 7번 문제 풀어보세요. 6번은요, 나머지 한 부분의 넓이 ABC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달라. 자, 가로, 세로, 내부에 가로, 세로 평행한 선을 그어놓고요. 세 부분 넓이가 ABC일 때, 나머지 한 부분의 넓이를 ABC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네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여기를 X라고 놓고, 그러면 X를 1번의 문제가 X를 ABC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비례식을 써주면 여러분, 지금 A와 X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의 비거든요. 그쵸? 맞아요? A 대 X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밑변의 길이와 이 밑변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밑변과 이 밑변의 길이가 또 결정짓는 게 이거의 넓이와 이거의 넓이네요. 그러니까 A 대 X가 B 대 C예요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럼 내항의 곱인 BX는 외항의 곱인 AC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B분의 AC입니다. 나와주면 되겠네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B의 넓이가 11, C의 넓이가 33일 때야. 그럼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3이에요가 되는 거죠. A의 넓이가 7이라면 요만큼 넓이는 21이 되겠네요. 그러면 4개의 숫자 다 더해주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다라는 거네요. 오케이? 풀 수 있겠어요? 자, 두 시험, AB 두 시험 문제의 시험을 본 결과 A의 정답자는 두 시험이 아니고 두 문제의 시험이구나. A는 A명이 맞췄고요. A, B 모두 맞춘 학생은 A 정답자 수의 50%고요. 모두 맞힌 학생은 B 정답자 수의 25%다라고 했습니다. 자, A, B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을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네요. 읽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를 맞춘 학생, B를 맞춘 학생. 그치? A를 맞춘 학생이 A명이에요.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A고요. A를 모두 맞춘 사람은 A 정답자 수의 50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2분의 1A 여기도 2분의 1A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맞나요? A, B 모두 맞힌 학생은 A의 정답자 수의 50%, A 정답자 수가 A라고 했으니까 이거 전체가 A, 얘가 얘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A, 2분의 1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다음으로 A, B 두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은 B의 정답자 수의 25%래요. 25%다라는 건 4분의 1인 거죠. 그치? 얘가 이거의 4분의 1인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인 거예요? 얘들아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계속 다시 한번 A, B 두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은 B의 정답자 수의 25%다 나와 있습니다. 얘가 얘의 25%래요. 그쵸?
그러면 얘 대 얘가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 3? 1대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 대 요만큼이 1대 3이 되겠죠. 그쵸? 여기는 2분의 3a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자, A, B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 수를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 수는 어디에 속하는 거겠어요? 이거에 다 속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나야지? A 더하기 2분의 3A 답은 2분의 5A입니다. 나와줘야겠네요. 오케이? 맞췄나요? 희선이 이해됐어요? 다음. 어느 모임에 7명 중에서 4명의 키의 평균이 A래요. 이것은 7명 피의 평균보다 Bcm가 작다고 합니다. 나머지 3명의 키의 평균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A와 B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달라라는 뜻이네요. 사람이 7명이 있는데요. 1, 2, 네, 7명이라고 합시다. 평균이 4명의 평균이 A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4명 다 키가 A cm예요 라고 한다면 그냥 4명의 평균의 키가 A예요에 대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것은 A라는 것은 7명 키의 평균보다 Bcm가 작다라고 해요. 나머지 3명의 키의 평균을 내가 Y라고 할게요. 이 사람들의 몸무게가 똑같이 Y다라고 하면 얘 몸무게 Y, 얘 몸무게 Y, 얘 몸무게 Y, 3명 몸무게의 평균도 Y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자, A라는 건 7명 키의 평균보다 그럼 7명 키의 평균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4a 더하기 3y를 7로 나눈 것보다 b가 작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치? 이걸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은 A는 이란 뜻이네. A는 7명 키의 평균 4a 더하기 3y를 7로 나누는 게 7명 키의 평균보다 Dcm가 작다가 식이 정리가 됐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머지 3명의 나머지 키의 평균 y인 거죠. 나머지 3명의 키의 평균이 y인 거죠. y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y는으로 이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뭐부터 할까요? 식 정리하기 위해서. 식 정리하기 B를 위해서 좌변으로 이양. 이 이항시키고 그 다음에 곱하기 7 하는 거 해줘야겠죠. 그쵸? 4a 더하기 3y는 a 플러스 b예요. 7분의 4a 더하기 3y가 4a 더하기 3y는 7a 7A 더하기 더하기 7B. 7b 3y는 7a 3A 더하기 7, 그래요. 7a 더하기 7b 마이너스 4a니까 3a 더하기 7b. 따라서 y는 a 더하기 3분의 3분의 7B. 7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겠죠. 좋아요. 9번, 10번 풀어볼게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가가 A1이래요. R%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한대요. 판매가는 R%의 이익을 붙인다는 게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R인 게 바로 식으로 나와야 돼요. 100개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면 10%를 할인을 해준대요. 그러면 할인값. 얘는 조건이 붙는 거죠. 100개 이상. 그치? 그러면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R인 상태에서 10% 할인해 주는 거니까 뭐 100분의 100 마이너스 90 그냥 10분의 9 곱하기를 쓸게요. 100분의
100-10이라서 100분의 90인 거고 이거를 그냥 10분의 9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물건을 200개 구입하면 지불해야 할 금액이 그러면 나는 이만큼 곱하기 200 해주면 끝인 거네요. 그렇죠?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R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200이라고 했을 때 약분돼서 2만 남을 것이고 그러면 곱해지는 건 분모는 10만 살고요. 18 곱하기 A 18A 곱하기 100 플러스 R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다. 그치? 이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식인 거예요. 얘가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 10분의 8만, 10분의 18만 약분해서 5분의 9A 곱하기 100 플러스 R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분배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10번은요, 두 개의 용기에 각각 5%의 소금물 Xg과 그림이 바로 나오나요? Xg이고요. 5%래요. 8%의 소금물 X 플러스 10g 8%짜리 두 용기의 소금물을 섞었을 때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되는지를 X를 사용한 식으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여라. 그러면 X의 5%는 X의 1%가 100분의 1 X인 거고 당연히 100분의 5X가 될 거고 얘 X 플러스 10의 1%는 100분의 X 플러스 10이니까 8%는 8배 100분의 8X 더하기 80이 될 거고 섞으면 혼합물은 2X 플러스 10만큼의 소금물에 100분의 13X 플러스 80만큼의 소금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농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예분의 예 곱하기 100이니까 2x 플러스 10분의 100분의 13x 플러스 80에 100이 곱해지면 번분수 계산을 할 때 분모가 1분의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두 개 곱한 게 분모입니다. 이거 두 개 곱한 게 분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가 약분됩니다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2x 플러스 10분의 13x 플러스 82예요가 소금물의 농도가 되는 거네요. 그쵸? 얘가 답이죠. 맞췄나요? 선생님 풀었나요? 풀었나요? 곱하기 100을 안 했어요.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쵸? 곱하기 100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 누적 시험 제풀이 든 거 사진을 봤는데 2번 문제의 답이 2번 문제 뭐였어? 그래 뭐 그래프의 기울기가 2일 y는 2x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을 때 그치? 어. x가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변할 때 y가 12만큼 변한다는 거였나? 거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x값 변화량에 대한 Y값 변화량. 그러니까 x값 증가량 문제에서는 증가량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 x값 변화량에 대한 y값 변화량 물어보는 거였어요. 의 비율 물어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문제가 그쵸? 초등학교 6-1의 4단원일 거예요, 아마. 비와 비율. 맞습니까? 그러면 A 대 B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A 대 B 또는 B에 대한 A에 A 대한 대 B라고 쓰고 B에 대한 A의 B라고 쓰고 A의 B에 B에 대한 대한 B. B라고 쓰고 얘를 이거는 B인 거고요, 말 그대로. 비율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B분의 A. B분의 A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b의 값이 비율이다라고 개념이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뭐 썼어야 돼요? 6분의 12에서 답이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희선이 알겠어요? 연진이 알겠어요? 현욱이도 그렇고 은창이었나? 10이라고 써서 틀린 사람도 있고 얘를 6대 11, 아니 12대 6이라고 써놓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틀렸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좀 6학년 과정이지만 좀만 더 길게 설명한다면 왜 B에 대한이야? 이거를 A 대 B예요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 대 뭐라고 설명해요? A는 비교량이라고 하고 B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얘는 기준량이라고 하죠. 왜 B가 기준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B가 기준이에요? 자, 선생님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자를 먹을 거예요. 피자를 먹을 거예요. 선생님 한 조각만 먹을 거고, 어, 희선이가 5조각을 먹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희선이가 많이 먹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자가 똑같은 크기의 피자가 있는데 나는 한 조각 먹을 거고요. 희선이는 1, 2, 3, 4, 5, 5조각 먹을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먹어요? 내가 더 많이 먹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량이 비교는 지금 1과 5를 비교를 하는 건데 1과 5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 1이라는 건 2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2분의 1인 거고 얘는 16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5인 거예요. 알겠어요? 분모가 중요한,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오케이. 어, 분모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 연진이도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들한테 카톡으로 그 비화 비율 공부 다시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했죠. 그쵸? 화요일 날 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미리 설명 한번 했어요. 음, 여러 번이 문제를 풀 때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풀어야 된다 그랬죠. 희선이 알겠어요? 어. 왜 식에 x, y를 대입을 하는지, 오케이? 그리고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때 뭐 3, 마이너스 3, 5랑 마이너스 5, 12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x값 변화랑 마이너스 8, y값 변화랑 17,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7인 거 이게 지금 내가 풀이하는 속도로 여러분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8분의 17 x 더하기 3, 마이너스 5 대입하면 y절편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식에서 그치 이게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 x절편 y절편이 뭐라 그랬죠? x절편 y절편은 x축과 그래프가 x축을 자르는 지점이라 그랬어요. 절편일 때에 절단하는 부분이에요. 절단하는 조각편자예요. 절단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가 x축인 거고 여기가 y축의 절단면 x절편 y절편인 거죠. 그쵸? 근데 문제 풀 때 성당하게 풀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프가 뭐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 마이너스 3을 지나요가 아니고 마이 여기랑 여기를 지나요라고 그런 식으로 해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알겠나요?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2, 3과 x절편이 2예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에요는
completely different. 오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시다. 자, 12번.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어제는 한 마리당 A1씩 팔다가요. 어제보다 오늘은 20% 할인해서 덜 신선하니까 조금 할인을 했네요. 20%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어제의 2분의 3배만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틀 동안의 생선 한 마리는 평균 얼마에 판 것인지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언제란다. 어제는요. 어제의 가격이 A1이고요. 오늘의 가격은 20% 할인했으니까 100분의 80이니까 5분의 4A라고 정리할 거고요. 이때의 판매량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100개만큼 팔았으면 오늘은 2분의 3배니까 150개만큼 팔렸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게 숫자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1개 팔았으면 2분의 3개 판 거죠. 어제 하나 팔았으면 오늘은 2분의 3개 판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일 쉽게 3개 팔았을 때 아니 2개 팔았을 때 3개 팔았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쵸? 만약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기에 판매량을 나타내는 새로운 문제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B개만큼 팔았으면 오늘은 어제 2분의 3개만큼 팔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판매한 생선의 양은 2분의 3B입니다. 라고 나와요. 알겠습니까? 어. 자, 그러면 이틀 동안 생선 한 마리는 평균 얼마에 판 것인지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해야 될 때 뭐 해야 될까요, 이제? 한 마리의 평균 판매 금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체 번 돈을 2분의 5B로 나눠줘야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전체 번 돈을 나는 어제 A 곱하기 B, A1씩 B개를 팔아서 내가 AB1. 번 돈은 어제 AB1 벌었고요. 오늘은 5분의 6 5분의 AB1. 6 AB1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5분의 11 11 AB1. AB1을 벌었는데 이거를 얘는 한 마리당 이만큼의 금액씩 2분의 5B 마리를 팔아서 번 돈인 거네요. 한 마리당의 금액. 내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생선 한 마리 평균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모는 5분의 11AB 곱하기 얘가 이제 2분의 5B로 보이죠? 5분의 5B분의 2예요 라고 하면 얘도 이렇게 써준다면 약분하고 25분의 22A입니다 A. 라고 나와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어.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사실 이 문자식에서 이 에이스템 문제가 잘 풀리면 이 뒤에서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 활용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를 진짜 소중하게 푸세요. 알겠죠? 이해하면서 풀면 돼요. 자, 13번 간단히 한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래요. 여러분 x에 대한 1차식이다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게 ax 플러스 b인 거예요. 근데 a는 0이면 안 돼요. 이게 x에 대한 1차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는 0이면 안 되고요. 상수항은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중괄호 안에가 x 더하기 2x-10이니까 3x-10이죠. 그러면 이만큼은 8x가 3x-10에 곱해지니까 24x제곱 마이너스 80x 나오고요. 자, 이만큼을 봐줄까요? x 더하기 mx제곱 마이너스 4mx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랑 이렇게 곱해진 걸 3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면
3-2x-2mx 제곱 플러스 8mx 얘의 4배만큼을 요거에서 빼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를 4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8x-8mx 제곱 더하기 32mx만큼을 요거에서 빼주셔야 하는 거네요. 그쵸? 복잡하다, 복잡하다. 자, 이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정리를 좀 하면서 써야 돼요. 여기다 아예 다시 쓸게요. 근데 다시 쓸 때 우리 이거 계산할 때 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얘를 계산하면 24x제곱 마이너스 80x 마이너스 12 더하기 8x 더하기 8mx 제곱 마이너스 32mx 이거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세로셈. 그렇죠. 세로로 24x제곱 마이너스 80x x에 대해서 2차항, 1차항 써놓고 마이너스 12는 상수항 자리로 가야겠죠. 다음에 플러스 8x가 여기로 와야 될 2차식 자리. 거고요. 요거는 1차식.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8mx 제곱이니까 2차식 여기로 자리. 와야 되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32mx가 1차식 자리로 가주면 이제는 싹 다 덧셈 연결이고 24 더하기 8mx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72에 더하기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마이너스 32 32m mx x.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x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얘를 구하려면 m이 몇인지 알아야 되는데 m을 구할 수 마이너스 3. 그쵸? 1차식이니까 1차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인 것. 그럼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72 플러스 96 24. 되니까 24. 얘가 a고요. 상수항은 그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2 나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이 12. 12입니다. 오케이. 현우가 글씨 날려서 쓰면 맞출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은창이 마찬가지예요. 글씨 꼬부랑꼬부랑 쓰면 맞출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네가 쓴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한 세 줄, 네 줄 써서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세 줄, 네 줄 써서 하나 만들고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 풀 때 여러분 책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책에 손을 올리면 당연히 연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풀이하지 말라고. 알겠죠?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던 버릇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길이가 xm인 기차가 길이 430m인 철교를 완전히 건너는 데는 9초가 걸렸을 때 이 기차의 시속을 x에 관한 그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그림이 430m짜리인 철교를 xm짜리인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 이게 430, 이게 x니까 430 플러스 x라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일 때 x 플러스 430의 거리를 9초에 이동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초단위. 킬로미터고요. 얘는 세컨이에요. 9초예요.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킬로미터 퍼 아워예요. 시속을 물어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해져야 될까? 이렇게 그냥 3600배를 해요. 부분의 x 플러스 430 킬로미터 퍼 세컨 하면 될 것이 또 귀찮게 이걸 또 시속으로 구해달라는데 그치? 이거를 시속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600을 곱해요. 3600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지금 1초당 이만큼 간다는 거야. 그러면 1분에는 얘의 60배일 거고 그치? 1시간에는 그러면 이걸 곱한 거에 60배니까 총 3600배가 돼서
3600 곱하기 9분의 x 플러스 430 해주면 여기 400 약분되니까 400x 플러스 152000 킬로미터 퍼 아워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뭐 잘못됐나요? 맞는 것 같은데? 어, 그러네요. 172가 나와야 되는 거. 소리 4, 32에 4가 16. 오케이. 15번에서 둘레의 길이가 400m인 운동장을 소정이와 수지가 같은 지점에서 소정이는 x m per minute, 수지는 y m per minute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했다. 소정이가 수지보다 빠르다면 몇 분 후 소정이가 수지를 추월하게 되느냐라고 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수정이의 속력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소정이와 수지 x 미터 퍼 미닛, y 미터 퍼 미닛 몇 분 후 두 사람이 달리는 그 시간 자체를 그냥 둘 다 t라고 할 TT.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소정이가 수지보다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x가 y보다 큰 거 알고 그러면 소정이가 x미터 퍼 미닛의 속력으로 t 분 동안 달린 거리는 tx가 될 거고요. X. 수지가 y미터 퍼 미닛의 속력으로 t분 동안 달렸을 때 ty만큼 달리게 되는 걸 거고 추월한다라는 건 TX 소정이가 빼기 TY가 400. 수지보다 한 바퀴인 400m만큼을 더 달렸다라는 거. 그러면 t 곱하기 x X 마이너스 Y y가 400. 400이니까 t는 x y분의 400이 400. 됩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단위 분까지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혼자 풀면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임창이 할 수 있을까요? 지한이 할 수 있을까요? 연진이, 여광이 할 수 있을까요? 현이, 태연이, 현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엉치 마세요. 자, 앞바퀴의 지름이 80이고요. 뒷바퀴의 지름은 1m 100, 1m 20입니다. 앞바퀴가 x번 회전할 때 뒷바퀴의 회전수를 x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제 바퀴가 이렇게 크기가 다른데 앞바퀴가 80, 뒷바퀴가 120짜리인 희한하게 생기긴 했네요. 자전거를 어떻게 그리시는 거? 잘 그렸네. 이렇게 페달이 없네. 페달이 있어요. 예,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자, 앞바퀴가 X번 회전할 때 뒷바퀴의 회전수를 X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지름이 80이에요. 지름이 120이에요. 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원주는 어떻게 나와요? 앞바퀴의 원 둘레는 뭐가 되죠? 어. 80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어, 뒷바퀴의 지름이 1m 20이니까 128. 120 파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한 바퀴 굴러서 80 파이만큼의 거리를 굴러갈 거고 얘는 한 바퀴 굴렀을 때 240 파이만큼의 거리를 굴러갈 거야. 얘들아 120. 그러면 120 파이. 그럼 240 파이만큼의 거리를 간다라고 하면 앞바퀴는 3번 회전해야 하고 뒷바퀴는 2번 2번. 회전해야 되는 거네. 그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대 2가 회전수의 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앞바퀴의 회전수 대 뒷바퀴의 회전수의 비가 3대 2가 되겠네요. 맞아요? 480파이만큼의 거리를 간다라고 하면 6바퀴, 4바퀴를 돌게 될 거고요.
720파이만큼의 거리를 가게 된다고 하면 앞바퀴는 9바퀴, 뒷바퀴는 6바퀴를 회전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앞바퀴가 X번 회전할 때 뒷바퀴는 어떻게 돼요, 그럼? 3대 2는 X 대 네모입니다. 2X는 3 네모입니다. 네모는 3분의 2X예요. 라고 만들어요. 타입 이 3.14는 페이크예요, 여러분. 필요도 없어요. 뒷바퀴가 42번 회전한다면 앞바퀴는 몇 번 회전해요? 그럼 3대 2는 네모 대 42. 페이크 속으면 안 됩니다. 뒷바퀴입니다. 그쵸? 이게 21배니까 얘도 21배 돼서 63번 회전하면 됩니다. 라고 식이 나와주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17번, 18번 문제 풀어보시죠. 봅시다. 17번 문제를 보면 N장의 종이를 그림과 같이 겹쳐 넣었을 때 생기는 도형의 전체 넓이를 N을 사용한 식으로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한 장이면은 그냥 3 곱하기 3하고 끝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두 장일 때는 3 곱하기 3에서 요만큼을 한 번을 빼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얼마?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미안해요. 6 곱하기 6이네요. 자, 두 장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 곱하기 6이 두 개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3 곱하기 3만큼을 한 번 빼는 거네요. 그쵸? 세 장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6 곱하기 6, 3개 있는 거에서 3 곱하기 3, 두 개만큼 빼는 게 이게 식인 거네요. 여러분 이거를 쓰면서 식을 일반화하세요. 그럼 n장을 붙이면 6 곱하기 6 n장 있는 거에서 3 곱하기 3 n-1장만큼을 빼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36n에서 9 곱하기 n-1, 즉 9n-9만큼을 빼주면 되니까 27n 더하기 9예요 라고 식이 나와주면 되겠네요. 끝이죠? 18번.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가능한 문자의 수를 적게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이만큼 B의 길이가 H 더하기 F 더하기 D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C의 길이가 여기에 여기까지 나오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 G의 길이랑 요만큼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럼 둘레의 길이 다 포함했거든요. 다 커버했거든요. 2B 더하기 2C 더하기 2G예요. 너무 간단하게 풀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도형의 둘레를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번화 하세요. 20번 조금 까다로울 것 같고요. 21번까지 여러분 19번은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얘도 1차 함수로 보시면 돼요. 1차 함수. 1차 함수라는 게 y는 ax 플러스 b거든요. 얘는 그러면 x 값이 예를 들어서 1만큼 증가한다라고 해봐. x 값이 3일 때랑 x 값이 4일 때를 비교를 하면 얘는 3a 플러스 b가 y가 될 거고 얘는 y는 4a 플러스 b예요. 1만큼 증가했을 때 얘와 얘의 차이를 보면은 a만큼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2만큼 증가하면 2a만큼 증가하거든요. 3만큼 증가하면 3a만큼 증가하거든요. x가 3에서 5로 x가 2만큼 증가하면 y는 5a 플러스 b라서 2a 증가해요. 그치?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을 봤을 때 3개 추가, 3개 추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30 증가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y는 3x예요. 놓고 시작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n이 1이라고 하면, 아니, x가 1이라고 하면, 이게 뜻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얘가 x가 되는 거고, 함수 y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 거죠. x가 1일 때 y가 5가 나오려면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이미 일반화를 한 거예요. x가 2면 3 곱하기 2 더하기 2예요. 결과 8 나오죠. 1, 2, 3, 4, 5, 6, 7, 8. 그치? 다음에도 x가 3이면 3 곱하기 3 더하기 2니까 11.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가 나오겠네요. 괜찮으세요? 1차 함수다라는 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x가 증가하는 양이 같을 때 y가 증가하는 양도 똑같아요. 이게 기울기의 의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량계비가 221개 사용된다라는 건 y좌표 값이 y 값이 221이다라는 거는 221은 3x 플러스 2예요. 219는 3x예요. x는 73이에요.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73이다라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뜻하는 건 73번째 그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x가 1일 때 첫 번째 그림이면 삼각형이 2개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이면 삼각형이 3개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이면 삼각형이 4개가 나와요. 그러면 73번째 그림이면 삼각형 몇 개 나오겠어요? 74개 나오겠어요. 괜찮으세요? 마무리까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20번 보도록 할게요. 효원이 화면 키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를 평면 BFGC에 평행하게 n번 자릅니다. 이때 생긴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총합을 n을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가른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망가졌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요거 위아래로 2개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좌우로 2개 있을 거고요. 맞니? 그리고 요거는 앞뒤로 2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노란색과 빨간색은요. 얘를 2등분을 하든 4등분을 하든 8등분을 하든 바뀌지 않겠죠.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합치면 노란색은 딱 노란색이 나올 거고 앞에서 봤을 때도 빨간색이 딱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것도 사실 이거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요.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는 거 상관이 없는데 0번 잘랐을 때는 좌우 2개로 끝나요. 그쵸? 근데 한 번 자르면 이제 두 도막이 됐거든요. 맞죠? 좌우가 몇 개가 생겨요, 그럼? 좌우가 총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이 요 면 자체가 2개 면. 0번 잘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2개 끝. 근데 두 조각 한 번 잘랐어. 두 조각이 됐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이에요. 그쵸? 2번 자르면요, 그럼? 3조각이 될 거고요. 그러면 좌우, 좌우, 좌우 6면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는 n번 자른다고 하면요. n번 자른다고 하면요. 몇 조각이 돼요? n 플러스 1조각이 되겠죠. 그쵸? 한 번 자르면 2조각이 돼요. 두 번 자르면 여기, 여기, 여기 3조각이 돼요. 그치? n번 자르면
n 플러스 1조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면이 몇 개가 생겨요? 3n 플러스, 뭔 소리야. 9배를 해야지. 2n 플러스 2조각이 옆면으로 잘잘하게 서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추가해야 되는 게 노란색 2개랑 빨간색 2개 해서 2n 플러스 2 플러스 4가 나와줍니다. 오케이? 건널비의 총합은 2n 플러스 6이 되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면의 개수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다라고 했거든요. 그쵸? 이게 면이 2n 플러스 6개인 거예요. 맞죠? 모서리의 넓이, 평면의 넓이 하나는 4제곱센티미터잖아.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면의 개수인 거고, 따라서 8n 더하기 24제곱센티미터입니다가 답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 됐어요? 안 되면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은창이 안 됐나요? 네. 질문을 해. 그러면 고개 갸웃거리지 마. 알았어? 정확히 모른다고 다시 물어봐.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면의 개수가 2n 플러스 6인 거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 면의 넓이가 몇인 거야? 4제곱센티미터인 거야. 2n 플러스 6짜리 2n 플러스 6개가 4제곱센티미터인 면이 2n 플러스 6개만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n 플러스 6 곱하기 4, 8n 더하기 24제곱센티미터가 건널비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알겠죠? 안 되면 마지막 21번 보겠습니다. A 용기에는 A% 200g. 그러면 A는 소금물 자리, 농도 자리. B 용기에는 B% 300g. 자, A 용기에는 그러면 200의 1%는 2g이에요. 그럼 200이 A%면 2A가 되겠네요. 여긴 2A만큼의 소금이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300, 이 B%짜리 300g에는 3B만큼의 소금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 A 용기에 소금물 100g을 B 용기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렇게 될 거고 퍼낸 게 100g A%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A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하라는 게 100g을 B 용기에 잘 넣어서 잘 섞으래요. 이렇게 섞어주면 혼합물은 400g짜리가 될 거고 여기엔 A 플러스 3B만큼의 소금이 있는 거네요. 그쵸? 섞은 후에 다시 B 용기에 소금물 100g을 A 용기에 넣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0g을 퍼낼 겁니다. 이게 A에 남은 거. 여기서 100g 퍼내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퍼낼 게 100g짜리인데 3분의 100g에 A 그러면 더하기 B. 뭐라고? 3분의 A 더하기 B. 3분의가 아니죠. 4분의 A 더하기 아. 3B가 돼야겠죠. 맞습니까? 소금도 이거에 4분의 1만큼이 딸려 나오겠네요.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혼합물은 200g이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200짜리에서 100만큼 뺐다가 다시 섞은 걸 100을 또 집어넣었으니까 200으로 회복이 될 거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A랑 4분의 A 더하기 3B가 더해지니까 A 더하기 4분의 A 더하기 3B가 더해지니까
A는 4분의 4A로 만들어서 4분의 5A 5A 더하기 더하기 3B. 3B가 될 거고 얘의 농도를 구하면 돼요. 농도를 구할 때는 현우가 곱하기 100이 나와야 돼요. 그쵸? 1분의 200분의 4분의 5A 더하기 3B는 이렇게 분모, 이렇게 분자로 갈 거라서 4 곱하기 200분의 5A 더하기 3B가 될 거고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100이 나오면 8분의 약분 5A 될 더하기 3. 거고 그렇죠. 8분의 5A 더하기 3B %입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